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현재의 러시아는 2차 대전 말기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4일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로부터 초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였던 1944년 미국은 남태평양에 사이판과 괌을 점령한 후 섬나라인 일본을 완전하게 봉쇄했었죠. 당시 일본으로 가는 화물선은 미국 잠수함과 항공기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일본 경제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무너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자칭 북방 영토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 자신들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수정하려는 세력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명인사가 지금의 러시아는 과거의 일본과 같다 라는 일침을 날린 셈이죠. 그럼 해당 보도를 접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그리고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 좌파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노벨상 수상학자가 현재의 러시아를 1944년 패전 전 일본의 모습, 비자발적 자립 경제국이라고 비판, 한국 보도. 국제사회로부터 초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 뉴욕시립대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씨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크루그먼 씨는 현지 시간 4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현재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분리된 자립경제국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경제 자립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제재에 의해 경제 자립을 강요당하는 형태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 크루그먼 씨의 생각이다. 크루그먼 씨는 먼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율성은 유례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부과했던 경제 제재는 빈틈이 적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러시아산 상품의 수출이나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도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제재 리스트에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에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기업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와의 거래가 현재는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각종 감독기관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적지 않다. 크루그먼 씨는 국가 경제가 현재의 러시아처럼 고립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일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44년에 남태평양의 사이판과 괌을 점령한 후 일본을 완전히 봉쇄했다. 일본으로 향하는 화물은 미국 잠수함이나 항공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결국 일본의 경제는 패전 전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크루그먼 씨는 19세기 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고 덧붙였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무역은 중단됐으며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의 8%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씨는 국제교역이 GDP의 13%에 불과했던 19세기 초의 미국과는 다르게 러시아는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가지의 판단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빠르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이 틀렸고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 서방의 경제 제재를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다고 과대평가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국제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크루그먼 씨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만약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에 성공한다고 해도 제재는 계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떠받쳐도 러시아의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거의 확정. 문제는 만약 푸틴이 실각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대로 민주화될 수 없다는 것. 지금의 러시아 의회가 푸틴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푸틴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직도 쓸어버릴 만큼 있겠지.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점과 리더의 교체 정도로는 보도의 자유가 침투하지 않은 정보 통제가 가능한 사회체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듯.
우크라이나의 시간 끌기 덕분에 경제 제재가 작용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도 거들었다가는 경제 제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유도 중국을 벌써부터 꺼려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수장이 바뀌면 이번에는 중국이 고립된다. 이 흐름은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 매우 유리한 흐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것은 외교상으로나 내정상으로나 득이 되는 일석이조의 행동. 이 기사의 주제가 되는 것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인권이나 평화의식의 향상과 SNS도 발달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행동 경향도 옛날보다 극단적이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 식당을 갈까? 러시아 식재료를 살까? 아마 혐오감으로 다른 선택을 하겠지. 어지간히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이 아닌 한 많은 사람이 그런 행동 경향이 되고 그것은 무브먼트가 된다. 심리적인 반러시아 무브먼트. 이건 아마 푸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향은 클 것이라고 봐. 일본을 비난한 건 아니야. 당시 작은 대국 일본에 먹인 경제붕괴 상황과 지금의 대국 러시아에 먹인 경제붕괴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일 뿐이야. 반대로 만약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이 침공을 당했을 때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처럼 의연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을까? 항전을 하면서 국민이 차례차례 죽어갈 정도라면 러시아나 중국에 복종하는 편이 좋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일본 국민은 해외로 탈출하며 일본을 버려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대러시아 제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독재에 굴하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와 자부심으로 지탱되고 있다. 침략에 관해서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제재를 받았다는 투로 보인다. 일본 국내에서도 당시의 침략은 잘못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 다시 읽어도 일본 비판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있었던 사실로서 일본을 예로 들고 있을 뿐이죠. 나쁜 현상을 말하는 데 있어 일본을 인용하면 뭐든지 비판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은 감정이 앞서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부유층이나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만약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을 희생하고 도망쳐서 자신만 살려고 하거나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대로 곧바로 상대에게 타협하고 강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패전 후에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계도 정계도 관료도 교육계도 지도적 입장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갑자기 일본 정신을 버리고 미군이 하자는 대로 하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달려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 왔다. 일본의 진정한 지도자라곤 아직 한 명도 없어. 한국 기사라 누군가 싶었는데 크루그먼인가? 확실히 만주사변과 비슷하고 ABCD 포위망도 현재 상황과 비슷하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차이는 일본은 생명선인 석유가 장악당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반대로 천연가스를 장악하고 있다. 식량도 수출국이니까 그렇게까지 약점도 없고 일본은 삼국 간섭 등 다른 나라의 압력으로 물러선 역사가 있지만 러시아가 압력에 물러서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여차하면 경제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나라이고 어쨌든 정복의 문화니까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굴복할 문화도 아니다. 판단 실수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러시아가 잘못된다, 푸틴을 쓰러뜨린다 보다는 러시아 쪽이 이기지 않을까. 여차하면 나름대로 견딜 수 있는 나라니까. 핵도 있으니까 구미도 좀처럼 손을 댈 수 없고 크루그먼의 예측과는 다르게 경제 제재에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침체는 예전보다 더하겠지만. ABCD 포위망.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동아시아에 이권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일본 제국에 대해 취한 무역 봉쇄망. A는 미국, B는 영국, C는 중화민국, D는 네덜란드. 삼국 간섭. 1895년 조선과 요동반도, 대만 등에서 청과 일본이 벌인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하며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개입해서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한 사건. 패전전야의 일본과 지금의 러시아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국토 면적의 차이, 보유하는 자원의 차이. 광대한 국토를 가진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대충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국토가 협소하고 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급자족하던 에도 시대에는 3천만 명이 사는 게 고작이었지만 메이지 이후 해외와의 무역으로 인해 배 이상으로 인구가 늘었다. 무역 없이는 국민이 살 수 없고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서구의 포위망으로 해외의 자원 공급이 끊기자 스스로 무모한 전쟁을 벌여 철저하게 두드려 맞고 고꾸라졌다. 러시아는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적어도 먹고 사는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물며 중국과 인도와 동맹을 맺으면 지구의 절반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곤란한 것은 서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푸틴이 믿는 것 아닐까요? 과거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일본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성, 같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내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난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지만 또 만약 러시아가 한번 침몰했을 때 나라가 좋아질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 주어서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공산국가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나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은 중화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저쪽에서 하고 있지만 사상이 다릅니다. 힘을 기르면 상하관계가 된다. 다 같이 도와주면 안 돼. 일본만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구미니까. 일본은 방해로 어쩔 수 없어서 망친 것 뿐이잖아. 러시아 국민들의 인터뷰 뉴스를 봤는데 자신들의 빈곤함을 한탄하고 있을 뿐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만큼 나라에 세뇌되어 있는 것이겠죠. 반전 시위를 하는 러시아 국민도 있지만 정말 전시 중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국민 취급으로 연행됩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움은 아끼지 않겠죠. 그러면 러시아에는? 러시아 국민들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얼굴을 보일까요?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역사에서 배울 기회는 있었을 텐데 그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먼저 구미가 일본을 몰아붙여서 국민도 각오하고 타개를 위해서 싸움을 단행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세계로부터 추궁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때에 푸틴이 맘대로 침략을 한 셈이니까 1945년의 러시아 그 자체라고 해도 좋을 듯. 일본인들의 유체이탈 화법이 대단하네요. 자신들의 치부는 모르는 척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저것이 일부 우익들의 생각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참 할 말은 많지만 내뱉는 순간 삐 처리될 단어들 뿐이라 어린 시청자들을 위해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대일본 제국은 뭐가 달라? 둘 다 침략전쟁을 하고 있는 쓰레기 국가잖아. 러시아 옹호는 대일본 제국 옹호나 다름없어. 카미카제 돌격은 시키지 않았다. 당시의 일본도 지금의 푸틴과 같은 느낌으로 전쟁을 시작했겠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러시아는 일본처럼 야만적인 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도 이탈하지 않았고 내두익이 러시아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 북방 영토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같은 말을 해서 웃겼다. 그렇게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만든 건 일본이니까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 바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사전에 도발을 받았는가 여부. 일제는 자신들이 도발하고 있었던 것 같다. 똑같아. 러시아, 푸틴의 폭주. 일본,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아베 신조 보유국과 핵 보유국이라는 차이가 있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보였겠구나 싶네. 우크라이나인들은 구소련 스탈린 시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강제 수탈해서 약 10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었던 홀로도모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11월 넷째 주 토요일은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날로 정해 추모 행사를 열고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온갖 명목으로 조선인들을 수탈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랬던 저들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는 1800개의 핵탄두와 170개의 핵미사일을 러시아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미국, 영국으로부터 영토의 안정과 독립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지켜보며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앞에서 조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강대 세력들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국가죠. 소위 끼인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지는 순간 강대 세력들의 협상거리에 불과해집니다. 과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에 경술국지와 남북분단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사실 그대로 전해드리는 믿을 수 있는 채널,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